일단 이 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띵언 퍼레이드고요. 진짜 완전 진짜 좋은 문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런 부에 대한 부분, 뭐 투자에 대한 부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초반에 마음속에 담아두셨으면 하는 내용들 위주로 제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88페이지에 부의 계절이라는 레슨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첫 30년은 돈에 대한 배움의 기간이고 다음 30년은 돈을 버는 기간이며 마지막 30년은 정확하게 돈을 쓰는 기간이지. 정원사는 원고를 쓰면서 빙그레 웃었다. 이 문구예요. 근데 이 문구가 되게 짧지만 엄청나게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한 게 그러니까 요즘에 저한테 이제 메일 같은 게 좀 와요. 메일 같은 게 좀 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월부에 쓰는 칼럼이나 이런 데 댓글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있냐면 특히 나이가 어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대도 그런 분들 있고 제일 많은 건 30대 초반 분들. 근데 이제 막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막 뭐 서울 집값 이렇게 되고 뭐 얼마 전에 이런 분이 메일을 보냈는데 본인이 지방 출신이신데 공부도 잘하고 지방에서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고 배우자분도 지방 분이시래요. 결혼한 지 2년 차인가 정도 되셨는데 좋은 회사를 다니신대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를 다니시는데 자기가 요즘 너무 상대적으로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기 회사 동기들은 다 서울에서 막 잘 사는 집안에 그런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이 뭐 결혼할 때 뭐 얼마만큼을 도움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되게 열심히 자기가 생각해 자기가 더 똑똑하고 더 나은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되게 우울하고 과연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답답하다고. 시작점이 달라져 버리니까. 네, 근데 그런 분이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문구를. 그러니까 이 문구가 첫 30년은 돈에 대한 배움의 기간이고 다음 30년은 돈을 버는 기간이고 마지막 30년은 쓰는 기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은 옛날에 너바나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들은. 너바나님 이 얘기 맞아요. 똑같은 얘기를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이거 보면서 뭐지 이거 다 비슷한가 봐 생각이 부자들 뭐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메일을 보는데 옛날에 제가 너바나님 열반스쿨에서 그 말씀하셨던 거가 오버랩이 되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늦지 않았다는 거. 내가 아직 늦지 않았다. 왜냐면은 나는 제가 35부터 시작을 했는데 35살 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돈을 버는 기간은 30세부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는데 32세였거든요. 그럼 이제 시작이지. 이제부터 하면 되지. 그쵸. 근데 지금 요즘에 특히 제가 올해 40이 됐고 이제 20대, 30대 저보다 좀 나이가 조금 더 어린 분들을 보면은 너무 자책이 심해. 자책이 심하고 되게 막 그 얘기 많이 해. 상대적으로 나 박탈감이 너무 많이 느껴진다고. 근데 이제 시작인데 무슨 뭘 박탈감이 어딨어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설령 뭐 돈을 좀 쓰고 막 욜로 했어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30년 동안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용기를 가지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요새 느끼는 건 뭐냐면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30살부터 60살까지는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30살까지 이제 처음 얻은 직업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뭐 사회적으로 아니면은 부모님의 욕망이나 그렇죠. 여러 가지 욕구에 따라서 첫 직업을 택했다면 이제부터 내가 뭐 40살, 50살 이후에 택해야 될 직업은 내 스스로 온전히 선택해서 택해야 할 직업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좋아서. 근데 그 두 번째 직업을 잘 택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잘 택하면 저도 아직 되게 굉장히 운 좋게 투자라는 직업을 택했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너무 진짜 감사하고 다행했던 것 같아요. 네. 운이 되게 좋았죠. 왜냐하면 투자자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 주는 어떤 그런 가성비? 네. 이가 굉장히 좋고 짱이죠. 효율적이면 짱이야 짱. 근데 주식을 투자했으면 어쩌? 그러면 진짜 못 만났어. 우리 다 못 만났어. 우리 다 뿔뿔했었지. 다 서로 막 여기 없었지 그러면. 스승의 날에 막 그러니까 당신 때문이야. 욕했겠지 그러면서 이 새끼 막 그러면서. 어쨌든 근데 좀 모르겠어요. 근데 두 숫자 그거 아니더라도.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근데 어느 거든지 어느 성과가 나올 정도로 여물려면 1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10년은 걸리는 거고. 그리고 50살까지도 저도 사실 어느 순간이 되부터는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숫자 30억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내가 이 일을 정말 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 왜 해야 되지? 일을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깨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는. 근데 그러면서 느낀 거는 어차피 근데 적어도 뭐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뭐 대학교를 가는 순간까지 왜냐면 뭐 집에서 뭐 아빠가 노는 네. 그것도 약간 그런 건 아니니까 아이들도 사실 아이들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하지 이제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자기가 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는 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런 제2의 직업을 잘 선택하는 거가 저는 되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꼭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네. 뭐 회사 일을 정말 뭐 더 열심히 하던 저도 사실 나이 40살쯤 됐을 때 회사에서 현타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내가 이 일을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못 나오면 계속 회사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야. 네. 여기서 못 나오면은 너무 공감. 50대 선배들처럼 근데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정말 그쵸. 존경할 네.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은 진짜 정말 근성이 대단하신 거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아침에 정말 열심히 일어나셔가지고 자기 회사 간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몇십 년을 꾸준히 하신 분들 전 존경마다 마땅하다 생각해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임장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 그렇죠. 그건 굉장히 사실 쉬운 일은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제 좀 저는 이런 부분들 늦지는 않았다 생각해요. 사실은 30살이면은 30살부터 40살까지 만들면 되고 또 40대면 40대에서 50대에서 만들면 되고 또 50대에서 60대까지는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당연히 열받지. 난 이해가 돼. 왜냐면 나도 그랬는데 기득권 층은 다 갖고 있잖아. 네. 집도 갖고 있지, 돈도 갖고 있지, 뭐 여러 가지로 다 갖고 있는데 30대는 당장 딱 회사 들어갔는데 나도 뭔가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연봉은 정말 짜고. 네. 맨날 복사나 하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 일 중에서도 가장 이제 좀 그렇고 회사에서도 위치상 제일 낮은 그런 거고. 나도 30대 되게 화려한 삶을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이 받을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내가 그 10년 내공을 뭘로 쌓느냐가 네. 저는 좀 그 사람의 40대, 50대를 엄청 중요한 바꾸지 않을까라고 네, 그쵸.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늦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늦을 때는 아닌 것 같고 가장 뭐 그래도 좋을 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막 의기소침하고 내가 지금 하는 거를 계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본인이 내가 뭔가 돈이라는 주제를 놓고 보면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공부한 다음에 내가 그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60세까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막 32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벌써 막 세상은 불공평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자기는 자기가 나아질 수 있는 시간이 28년이 남은 그럼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이님도 거의 그래도 한 19년 남은 거야. 어,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은 19년 동안 뭐 지금도 물론 잘 20, 나가지만 너가 20년. 20년. 그거 말 하나인 줄 알았어. 20년. 네. 생각보다 동안이네. 네. 네. 그 메일 주신 분 같은 경우 뭐 32살이고 아직도 아이, 젊고 그러면 뭐. 또 그러니까. 직업도 또 대기업이니까 소득도 네.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진짜 좋은 게 시작하시기에 많고. 근데 난 이해는 너무나 돼. 좋은 조건. 네. 그쵸. 난 32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이해되지만 그에게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는 걸 꼭 얘기해주고 싶었고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분보다 10년 이상 인생을 살았던 선배들 너바나님, 소쿨님 이런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 투자라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낸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막 자책하거나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면. 네. 저도 시작한 게 37살. 저는 37살에 이제 부동산 투자 공부 시작을 하고 지금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제가 제 책상 앞에 그 예전에 열반스쿨에서 내줬던 비전보드 10년 계획을 쓴 게 이제 붙어 있어요. 거기서 그때 제가 처음 썼을 때 30대도 썼겠죠. 37살이었으니까. 그 10년마다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잘 됐지. 그걸 보고 그때 정말 허황되게 썼거든요. 이게 이루어지겠어? 설마? 내가 그냥 쓴 거예요. 남들 거 보고. 남들 거 보고 막 40대에 뭐 집 몇 채 있고 뭐 순자산 얼마고 뭐 나는 또 강의를 하고 있을 것이고 책도 낼 것이고 막 이제 이런 전혀 아주 먼 이야기인데 내가 이걸 이룰 거라는 생각 상상도 하지 않고 그냥 막 5년 썼어요. 5년 전에? 네, 5년 전에 그렇게 막 썼는데 엄청 많이 됐잖아. 지금 제가 42살이죠. 이제 딱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거의 다 이뤘어요. 그렇지, 된다니까. 내가 이룰 거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쓴 건데. 그래, 그럼 32이면 지금 42 되려면 10년 남은 거잖아. 10년. 아직도 전 또 막 썼는데 그 18년이 남았고. 정성껏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성껏 썼으면 지금 우리가 막 한번 나와주시면 안 되나요? 막 이러겠네. 근데도 아직도 18년이 남았잖아요. 60이 네. 되려면. 이게 정말
투자든 뭐든 그러니까 내가 어찌됐든 이 기준을 내 인생에서 내 기준을 잡고 가면 남과 비교하면 옆에 볼 할 필요 것도 없어. 없잖아요. 근데 옆에 일단 내 보면 기준으로 뭐해. 봤을 때는 그것도 없어요. 아직도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데 살아온 날보다 음. 그러면은 그 시작점이 결코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괜찮아요. 나 진짜 진심으로 제가 음. 지금 듣는 분 중에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면 진짜 진심으로 말하고 싶어요. 그 옆에 보지 말라고. 폰 뭐예요 그거. 안 보고 자기 할 거 열심히 하고 방향만 잘 잡아가지고 하면은 이미 그들은 시간 부자인데 내가 32살 될 수 있다고 하면 난 내가 투자해서 번 거 다 주고라도 난 바꾸고 싶다. 그냥 더 벌 것 같아. 그럼 좋죠. 190페이지인데요. 두 번째는 금전적 목표는 수입, 저축, 그리고 부가소득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다. 목표를 세우지 못하면 부는 운의 소관이 된다. 명확한 주요 목적이 설정되어 있으면 전략적 계획을 세울 때나 주요 결정을 내릴 때 정신적인 또렷함을 지닌 채 모든 과정을 실행하게 된다. 이 문구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안 돼요. 이 문구를 하나하나 곱씹어서 들으셔야 되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아직 늦지 않았구나. 내가 60세까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남았구나. 그럼 이제부터 벌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죠. 금전적 목표. 저 개인적인 경험상 처음에 뭐 돈을 벌겠다. 막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게 뭐 유튜브 영상 찾아보고 막 뭐 책 같은 거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부분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뭐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 된다.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면 된다. 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된다. 근데 그 전에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주 작은 성공을 먼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제가 돈을 얼마 쓰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투자를 잘하는 데는 한 달에 못해요. 투자를 잘하는 걸 한 달 안에 할 수가 없어. 맞아. 주식 투자 잘하는 거 한 달 안에 못해. 응. 부동산 투자 잘하는 거 한 달 안에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 통장에 내가 돈을 안 쓰는 거 한 달 안에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엄청난 자신감을 줘. 그게.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사람들이 막 더 벌 거 막 누구는 뭐해서 돈 벌었다더라 막 그럼 그거에 관심 갖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가 아니고 금전적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고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는데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그 금전적 목표를 가져야 된다. 제가 이 부분 읽을 때 이분은 진짜다. 이분은 진짜 현실 세계에서 돈을 번 사람이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 이제 늦지 않았고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뜬구름 잡지 말고 돈부터 모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전적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는 수입, 저축. 여기서는 부가소득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건 안 해도 돼. 뭐 투잡 뛰고 이런 건 안 해도 되는데 내 수입과 내 저축을 현재 스코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 달에 얼마까지 하겠다. 이거를 바로 해보시라는 거죠. 돈을 아끼면서. 그러면 그게 만약에 성공하고 내가 쌓이는 잔고가 늘어난다. 그럼 이제 막 마음속에 막 자신감이 막 생기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막 가계부 쓰기가 귀찮아서 신용카드를 쓴다는 사람이 있어요. 가게 신용카드 회사에서 이렇게 내가 뭐 썼는지 내역을 보내준다고. 근데 그거 되게 불편해요. 제정신이야? 네. 제정신이야? 나왔다.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 지금 여기저기 욱신욱신하기 시작. 그게 제정신이냐고 나 진짜 황당해갖고 진짜. 제정신이 아니죠. 미치겠다. 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카드 안 잘라도 되는데 자기가 하여튼 장치를 만들어서 극단적인 소 절약을 해야지. 근데 그게 안 되면 그치. 그게 안 되면 잘라야죠.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자기 자신을 믿지 말아야 돼. 저는 사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더 이제 와닿더라고요. 그 아까 너나님 말씀하신데 그 옆에 이제 관련된 같은 챕터에 있는 건데 목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되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목표를 세우라고 목표를 세운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그럼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뭐 이렇게 뭐 그거에 따라서 목표가 생기는 거에 따라서 이제 생기는 또 문제점도 있지 않냐. 현실적으로 이제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데 카드 짜리면 만약에 현실적으로 내가 써야 될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없을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걸어가야 되고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하니까 교통카드 있잖아. 이분이 목표는 믿는 거지 의무를 푸는 게 아니라고. 그쵸. 그러니까 너는 너의 걸어가면 목표를 믿는 게 아니라 너의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너의 장애물을 믿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럼 그게 너한테 어떻게 작용을 할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표가 가진 거가 정해졌다면 그걸 향해서 쭉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제껴두고 목표를 어쨌든 본인이 그 향해서 뭐 어떻게든 내가 목표가 세웠으면은 달성하게끔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이 얘기가 되게 그러니까 저한테 공감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전화 가끔 이제 팟캐스트로 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메일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잘할 수 있는 상황인지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내가 그분 모르는 분인데 팟캐스트 청취자분이래. 근데 들을 것 같은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대. 그 생각이 너무 많아. 네, 노마님이 나한테 판단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이제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는. 직접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제 그거는 뭐 그런 거잖아. 아이가 학생이 있는데 내가 서울대 갈 수 있냐 없냐.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지금부터 하느냐의 문제겠지.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내가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하느냐, 투여하느냐 그게 문제지. 부자도 마찬가지지. 뭐 이게 내가 뭐 총 한번 한다고 얘는 싹수가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투자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투자하면서 되게 저는 똑똑한 사람이 투자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 제가 지금까지 본 제자들 되게 많이 도와주고 했지만 지금까지 본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일단 멈추지 않고 일단 다시 잠깐 멈춰도 괜찮은데 다시 걸어가는 사람. 이 결국은 저는 자기 성과 결과를 맛보더라고요. 책 같은 걸 좀 더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그런 감조차가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부자가 되려면 뭘 하면 사실 자본주의를 우리나라는 알려주질 않아요. 자본주의를 깼다는 건 개인목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로버트 기요사키 책이나 뭐 아니면 제 책이나 소크림 책이나 이런 책을 봤으면은 그런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이제 모르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그 자본주의 공부를 투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는 뭐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 그분도 얼마나 답답해서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 방송 때 말씀드리면 알 수 없어요. 각 개개인의 목이고 어떻게 하냐 목이기 때문에. 맞아요, 너바님 저한테. 이거 내가 포기하는 문제는 아니잖아.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 맞아. 저한테 투자하지 말라고. 그렇지. 그래서 열심히.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니까. 내가 모른다니까. 관상이 변했어. 그때 해맑던 관상에서 결제에 성공하게 된 거야? 하루에 50kg씩 걷더니 관상이 변했네. 근데 그렇잖아요. 서울대를 가려고 마음 먹고 공부한다고 해도 그게 어려운 건데 하물며 그치. 내가 서울대를 갈지 말지를 고민을 하면서 공부한다는 거는 더 그 목표에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게 사실 아닌가. 그게 처음에는 모든 게 두려운 거죠. 맞아요. 모든 게 두렵죠. 근데 그때 이제 좀 믿고 그리고 그런 거가 두렵고 하면은 이제 너무 멀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도. 그러니까 금전적 목표라는 게 그냥 목표가 아니라 금전적 목표 그리고 여기에 책에 나온 수입 저축에 대한 목표는 바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세우고 바로 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작은 성공 경험 쌓고 그게 나한테 큰 자신감을 주면 그때부터 선순환으로 굴러가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 또 그 얘기 나와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는 습관을 기르면 네. 절반은 성공이에요. 맞아요. 절반은 성공이라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금전적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걸 달성하는 걸 이제 고민을 하고 연구도 해보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 습관을 기르면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면 저는 사실 삶은 꼭 결과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꼭 내가 뭐 이제 뭐 얼마 예를 들어 뭐 30억의 목표를 세웠는데 그걸 달성하면 그 삶 성공한 거고 아니면 실패한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걸 달성하는 순간에도 또 그 이후의 삶이 또 있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삶은 그 여정인 거야. 삶은 그냥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이고 그거에 따라 내가 하루를 보내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거가 뭐 그런 상황이 뭐 되게 막 희열이 넘치고 행복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네. 일상인 거야. 꼭 약간 이런 거 비슷해요. 꼭 대학 간 거 아니면 뭐 회사 취직한 거. 막상 취직해 보니 별거 아닌. 그니까 별거 아니. 이게 중요한 거야. 별거 아닌 거. 왜냐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 대학교 학벌을 내가 원하는 학벌을 딴 친구한테는 그 대학교 학벌이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회사 취직한 친구에게는 그 회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미 부를 달성한 친구에게는 그 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부가 아닌 이제 인생은 다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부를 달성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난 뭐 부자가 뭐가 중요해 뭐 아무 필요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살아야 돼. 근데 이제 이거를 달성한 사람 아니면 또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 네. 왜냐면 내 배우자가 있고 내 주변에 친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관계도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
왜냐면 항상 내가 힘들 때 누군가한테 얘기할 사람이 있는 음.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없을 때는 문제인 거지. 음. 문제인 거고 막상 다 싸우고 나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뭐 그냥 뭐 이렇게 달라진 건 없어. 다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밖에 네. 없는 거죠. 저는 어떤 마음으로 퇴직을 했냐면은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해갖고 계산해보고 이제 뒷단을 보고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것들을 잘 지켜간다는 가정하에 제가 뭐 당장 뭐 전혀 돈 벌지 않아도 돼 이거까지는 아닌데 두 선배님처럼 근데 저는 저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축 안 해도 돼. 네, 지금부터 내가 버는 거를 저축하지 않아도 나랑 내 배우자 버는 거 저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맞아요. 이 정도는. 근데 그 정도 생각이 되니까 그때부터 너바님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를 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나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릇이 있겠죠. 근데 저는 적어도 부에 대한 그릇은 제가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나는 막 강남의 아크로리버에 살아야 되고 그 롯데타워 그 맨 위에 그 꼭대기 그런 막 120평짜리 펜트하우스 이런 데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난 지금은 좋아. 지금이 좋은데 근데 지금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너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이 점이 아닌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그 점 뒤에서 보면 그 표적이 보이지 깃발이 있잖아요. 그 깃발까지 가면은 뭔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내가 굉장히 막 초사이어인 드래곤볼에 나온 그렇게 변할 것 같은데 막상 가보니까 그 뒤에 눈밭이 계속 있는 거야. 나는 그리고 거길 계속 걸어가야 돼. 근데 그때부터는 어떤 방향, 어떤 깃발을 향해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때 제가 퇴직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던 거는 제가 하루에 10시간을 회사에 있는데 그 10시간 동안 있는 시간이 한 번 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10시간 동안 가슴 뛰는 일이 없어. 회사 이전에 제가 이전에 다니던 보험회사에서는 가슴 뛰지 않아. 그리고 그 일이 나한테 즐거움을 못 줘. 행복함을 못 줘.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퇴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고 사람들은 누구나 그 목표에 다다르면 막 되게 커다란 뭔가가 생길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 인생이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 목표, 그 깃발에 내가 가서 그 깃발을 손으로 잡아서 뽑는 경험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게 너무 멀리 있으면 힘드니까 맞아. 이번 달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거, 돈을 아끼는 거 그걸 먼저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도 사실 감사하고 되게 좋았어요. 좋았고 좋은 회사를 다녔고 또 좋은 분들과 함께했고 근데 이제 근데 투자를 하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또 조금씩 달성하는 걸 하면서 뭔가 좀 가슴 뛴다고 해야 되나? 또 행복했던 것 같아. 네. 또 거기 따라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상이 돌아오고 그게 또 이제 부동산은 이제 단독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 보상이 다 이제 나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되게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즐거웠던 것 같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혹시나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조금 좋아하는 일을 가슴 뛰는 일을 한 번 정도 어떤 일이라도 한번 해보면은 저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본인의 행복에 되게 다가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네. 물론 처음부터 가슴이 뛰진 않았어요. 저도 부동산 투자. 처음에 재밌진 않았어.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재밌었지만 그 재밌는 게 얼마 안 가더라고요. 나도 얼마 전에 자양님 밥 먹는데 자기도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 나중에. 지금은 재밌대. 지금은 좀 재밌죠. 오히려. 그렇구나. 난 처음에도 재밌었는데. 제일 처음엔 재밌었다가 그게 좀 잠깐이었고 그치. 그 이후로 좀 힘든 게 좀 쭉 갔다가. 처음에만 재밌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 네, 진짜. 저도 맞아. 너무 힘들었어. 솔직히. 시꺼면서 네. 진짜. 너무 힘들었어. 너무 깜깜했어 진짜. 만약에 그냥 그걸 나 혼자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 맞아. 저도 뭐 진짜. 음.